같습니다. 네. 야,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교육교부금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박홍근 그 기획부 장관하고 뭐 이러저러한 설전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학령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교육교부금 규모는 오히려 커지면서 이게 좀 운영이 방만해졌다. 그래서 이거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비판이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쨌든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문제는 충분히 반영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요, 일정하게. 그리고 혹시라도 그 좀 방만한 운영이라고 보이는 그런 지출이 있다면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체크하고 교육부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정하게 예산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20년 지나면 다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루에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 중에서 30년, 40년 건물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AI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을 해야 하지요. 돌봄도 사실상 우리 어차피 교육의 만의 역할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하루 온종일 돌봄 같은 것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고 자살이 늘어나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심리 안정 같은 걸 하기 위한 또 새로운 수요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줄으니까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거는 좀 현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 하시지요. 실제로 학생이 준다 그래서 바로 교실 수가 줄거나 그 학급 수가 줄거나 선생님 수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가 워낙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꾸긴 바꿔야 될 텐데 그런데 현재는 내국세 20.79%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 특히 교육계로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만큼은 국가에서 하기로 한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데 이번에 그 반도체 관련해서 엄청난 추가 세수가 막 발생하게 될 텐데 그것도 그럼 20.79분이나 교육에다 갖다 써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그 추가 세수분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 미래 기금으로 하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건 저희도 100% 동의하고요. 그 대신 그 미래 기금으로 가는 초과 세수가 아닌 이것은 그 20.79%를 해서 정상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지난번에 기획예산처하고 토론이라도 해서 의견 수렴해라. 그래서 8일 날 그 서로 토론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날이 토론의 첫 번째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더 많이 토론을 하면서 현장의 의견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도 국가 재정에서 무리하게 교육에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와 함께 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법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과정까지 거쳐야 된다고 보면 국회에서 논의할 때도 또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리할 생각은 없고요. 그럼에도 또 시도 교육관님들을 비롯해서 교육계에서 최소한의 기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게 된 건 교육의 힘이었어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면서 저도 그 투자는 지속되어야 해 하는 요구는 또 일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그 교육에 아이들한테 돈 쓰는 거를 깎아라 또는 쓰지 마라 이렇게 할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 아까 보니까 댓글에 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 못해 지옥 같은 수준이다 이런 이제 글도 댓글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로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굉장히 커서
근데 또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또 애들을 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재정을 특히 이제 교육 교부금을 아이들을 위해서 잘 쓰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 그 방도를 잘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유 장윤성 기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응원의 소리로 네, 들려서 괜찮죠? 든든합니다. 네. 자주 하십시오, 장관님. 저희가 응원을 담뿍 담아서 드리도록 합니다. 자,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후보 시절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신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궁금하다. 그리고 서울대 10개가 만들어지면 그 산적한 대한민국 교육 문제, 교육대 개혁이 될 수 있는 걸까에 대한 이제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한 10개월 정도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먼저 저도 사실 그 처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대했어요. 그냥 일반 국민으로 기대했던 것이 맞아. 전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소위 우수한 인재는 전부 다 서울로 가야 되고 서울대를 목표로 가야 되고 이게 맞아? 서울대 수준의 아니 서울대처럼 이렇게 매력적인 학교가 곳곳에 있으면 소위 우리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 같은 것들도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그 교육부의 사업이 아니고 국토대전환이라고 하는 여러 부처가 함께해서 하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중심이 아니라 국토대전환 사업의 교육계에서 감당할 몫은 서울대 10개다 이렇게 좀 저희 역할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 그러면은 지역에 이제 거점 국립대에 이제 그 수도권을 빼고 나서 9개 지역의 국립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점 국립대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지역에 투자되는 기업에 맞춘 지역 성장 엔진 분야와 연계한 브랜드 단과 대학 그리고 그 대학을 중심으로 또 AI 그 거점 대학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집중 지원해서 그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대학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산학 일체형의 교육을 확대한다거나 그 모든 대학의 AI 기본 역량 지원 같은 걸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간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의욕적으로 실제로 그 국가에서 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 같은 그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과 이렇게 연계하면 지역 성장을 위한 산업이 육성될 테고 인프라가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첨단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 것 같고 그것을 지금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그러니까 비단 뭐 학교를 그냥 여기해서 10개 만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시대에 뭐 기업은 어떻게 그 정주 여건은 어떻게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그 기업과 연계되는 또 이제 인재가 필요하니까 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차원에서 대학 그게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학교가 아니라 지역의 모든 것이 지역 출신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지역에 만들어지면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대학을 졸업한 뒤에 아주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 있어서 거기로 연계될 수 있고 그러고 지역의 정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역별로 만들어가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제가 청와대 출입하는 뭐 외신 기자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뭐 취재를 했더니 서울대 뭐 무슨 이공계 대학에 있는 과보다
그 한양대학의 반도체학과가 커트라인이 더 높아졌다. 네, 네. 거기는 이제 계약학과여서 네. 그 소위 얘기하는 이 반도체 기업으로 바로 졸업하면 바로 취직이 되게 이렇게 연계돼 있어서 완전히 이제 뭐 바뀌는 것 같다. 그래서 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정주 여건이 확실하게 마련이 되고 그러면 굳이 다 그냥 그렇죠. 서울로가 아니라 지역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그 도시의 특장점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네, 돼. 그게 어쩌면 지금 대학 입시 네. 아주 소수의 대학을 정점으로 쭉 되어 있는 이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성공되어야 국토대전환과 함께 이게 네. 성공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예. 그 지역 균형 발전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관님도 그러십니까? 노동부 장관님 직을 걸고 어제 대통령께서 X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직을 걸고 하신다더니 산재 사망 사고를 많이 줄였더라고요. 엄청나게 줄이셨다. 네. 장관님께서도 직을 걸고 네.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 아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 이런 말씀 들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중요한 것은 이번에 9월부터 지역 거점 국립대 세 곳을 선정해서 1,000억 원씩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요. 결국에 이게 좀 이제 좀 이게 일종의 이제 시작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네. 우선 그 지금 그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도 발표되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 집중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예산 지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네.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도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규제 특례 같은 것도 필요하면 만들기도 하고 네. 해서 어쨌든 그 우선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네. 모범과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확산해 나가자.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우선 세 군데부터 네. 시작한다는 취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뭐가 저 성공의 핵심 지표가 되겠습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이 정도 하면 이거는 성공이다. 그 지표가 될 만한 건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실제로 이게 진짜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네. 이게 성공했나 이런 거 보려면 그 대학이 그러니까 이 거점 대학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네. 최고의 강사진,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나 예. 하고 있나 예. 그다음에 그 지역에 실제로 거길 졸업하고 가고자 하는 유수한 기업과 예. 실제로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나 공동 연구라든가 네. 이거는 이제 꼭 대학생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실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필요하다면 대학과 연계해서 네. 그 학업을 계속하기도 하고 이런 것 그다음에 대학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놓으면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나 실제로 가나 그래서 선호도를 높이는 일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온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 지역에 연계된 좋은 일자리를 취업해 나가나 네. 이것이 이제 선순환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되는데. 예. 그런데 아까 잠깐 그 외국 기자 말씀도 하셨는데 그 서울에 있는 뭐 학과뿐만이 아니라 올해 그 지방대 경쟁률이 네. 작년보다 11.6%가 더 늘어났습니다. 어. 그리고 10년 만이라 그러던데 네. 교육 목적의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가 예.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아.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4%, 3% 정도가 줄었다 그러는데 네.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국민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네. 이제 앞으로 네. 이렇게 갈 거다로 이만큼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것이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예. 하겠습니다.